따뜻한 물 한 잔으로 정말 온갖 질병이 나을 수 있나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물론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다양한 효능들을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실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어떤 증상에 어떻게 좋은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만드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마셨을 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점이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끓인 물은 실생활에서 변비를 개선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신 사람에게서 변비와 수면장애, 냉증과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수백 번이나 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구체적인 작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물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안겨주는 효과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실증된 사실임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따뜻한 물은 가장 강력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끓여서 단지 온도만 높아진 따뜻한 물이 아닌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어중간하게 온도만 높아진 따뜻한 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성분은 모두 같지만 무엇보다 맛이 다릅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물이란 마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목이 시원해지고 배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물입니다. 그에 비해 제대로 끓이지 않은 약 5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은 많이 마시면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물의 가벼움과 무거움에서 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온도만 높아 따뜻하기만 한 물은 무겁기 때문에 몸에 쌓이는 느낌을 주지만 제대로 끓인 따뜻한 물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물의 무게에서 오는 차이는 몸에 아주 다르게 작용합니다. 따뜻한 물이 지닌 중요한 효능의 하나는 이 가벼움에서 옵니다. 따뜻한 물은 몸속으로 흡수됐을 때 약해진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 소화력을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 몸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노폐물이 연소되어 몸이 전체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의 가벼움은 몸에만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겠지만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몸은 물론 마음도 가벼워져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몸 상태가 가벼워지면 우리는 최상의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물의 가벼움이 기분을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는 이렇듯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신의 모든 기능을 향상시켜주니 반드시 권하고 싶습니다. 냉증이 만병의 근원임을 알고 계셨나요? 따뜻한 물 마시기는 몸이 쉽게 차가워지는 특성을 지닌 현대인의 체질에 매우 적합한 음용법입니다. 찬 음식을 즐기며 과식을 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위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위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필연적으로 차가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곧 설명할 텐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 누구든 손쉽게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위장이 쉽게 차가워지는 편이라 따뜻한 물을 마시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장이 따뜻해지면 온몸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진대사도 면역력도 높아지고 몸속의 노폐물도 연소되므로 몸 자체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해 한두 달이 지나면 2에서 3kg의 체중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6도 미만의 저체온일 경우 냉한 체질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대개 위장이 좋지 못한 데다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불규칙한 식생활로 인해 저체온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온은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수십 %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상승해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몸이 항상 찬 사람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을 정화합니다. 오직 따뜻한 물만이 몸속을 정화합니다. 따뜻한 물 대신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어떨까요? 차를 마시는 것은 효과가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위장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 속에는 특유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위장의 정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차로 손을 씻는 사람이 없듯 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데는 따뜻한 물이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따뜻한 물 속에는 정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질병이란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매일 들어오는 불순물을 처리하지 못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몸의 정화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 속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위장의 정화력이 향상되면 몸은 전체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몸의 정화력도 한층 향상되어 매우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한편 따뜻한 물을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간혹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접했을 때 우리는 혹시 위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몸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은 불순한 것에 대한 몸의 거부 반응, 곧 몸이 독소를 쌓아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면 동맥경화가 개선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동맥경화란 동맥의 노화로 인해 탄력성을 잃고 단단해지거나 동맥 속에 이런저런 물질이 끼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를 일단 발병하면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으로 판단하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식생활을 개선하면 낫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동맥경화는 혈관이 막히는 질병입니다. 즉 음식 찌꺼기가 혈관을 막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소화력이 향상되고 음식 찌꺼기가 연소되면서 동맥경화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메인 식사로 하루 중 인간의 소화력 순서를 살펴보면 낮, 밤, 아침의 순으로 강약이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발병한 사람은 소화력이 확실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소화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인 점심을 하루의 메인 식사로 해야 합니다. 점심을 잘 챙겨 먹고 아침과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를 메인으로 하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 시간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라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물을 섭취하면 곧바로 음식 찌꺼기로 변화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식사에 주의를 기울여 기본적인 소화력을 회복하게 되면 동맥경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노인성 냄새인데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발산하는 악취입니다. 온몸에 쌓인 음식 찌꺼기 냄새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노인성 냄새도 따뜻한 물을 마셔서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연소되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노인성 냄새란 원래 음식 찌꺼기가 원인이 되지만 몸의 불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어 불의 기질이 지나치게 강하면 코에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채취가 독합니다. 특히 남성에게서 노인성 냄새가 심한 것은 남성이 체질상 불의 기질의 균형이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노인성 냄새가 나는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땀을 흘리게 마련인데 이렇게 되면 몸의 불의 기질의 균형이 쉽게 깨지므로 식사 도중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물은 조금 미지근한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따뜻한 물을 마실 때는 물에 생강을 넣으면 좋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 몸이 무겁고 나른한 사람,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사람은 뜨거운 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마시는 따뜻한 물 속에 생강 분말을 녹여 마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 200cc에 분말 생강을 1/3 티스푼 정도로 아주 조금 넣거나 따뜻한 물을 끓일 때 얇게 저민 생강 몇 조각을 넣으시면 됩니다. 생강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은 생강의 불의 기질이 더해져서 넣지 않고 끓인 따뜻한 물에 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화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단 생강을 넣고 끓인 따뜻한 물은 식사 도중에만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매우 소중한 음료인데 만드는 법과 마시는 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골라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뜻한 물의 효과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물은 무엇보다 순수한 물입니다. 정수기 물이나 수돗물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물물이나 샘물도 괜찮습니다. 제대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주전자에 깨끗한 물을 담고 뚜껑을 닫은 뒤 강한 불에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되 불을 약하게 조절합니다. 그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간 더 끓이셔야 합니다. 다 끓였으면 이제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을 홀짝홀짝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원한 맥주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한 컵의 물을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따뜻해지면서 대사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지며 우리 몸은 하루의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장속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배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떠서 먹은 뒤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반복적으로 마시면 효과가 커집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력이 향상되어 음식물이 잘 소화됩니다. 식간에도 마시면 효과가 크지만 과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마시는 따뜻한 물의 양은 5에서 6컵 정도, 700에서 800cc가 적당합니다. 지금까지 하스무라 마코토의 책 하루 석 잔 따뜻한 물 건강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 함께 들어봤습니다. 따뜻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종종 위장을 약하게 만들고 체온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화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몸의 가벼움과 함께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험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제대로 끓이고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중에도 적절히 섭취한다면 개선된 건강 상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